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옥희입니다. 올해로 64세가 되었어요. 혼자 살고 있답니다. 아들 경수는 결혼하고 나서 분가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 안이 저를 반겨요. 가끔은 누군가와 아침 인사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꾹 참고 혼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토스트 한 조각과 따뜻한 우유, 그게 전부예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자 식사를 합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롭거든요.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또래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점심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어요. 가끔 경수에게 전화라도 올까 싶어 핸드폰을 쳐다보지만 대부분 실망으로 끝납니다. 저녁이 되면 또 혼자 식사를 해요.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반복될 테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이렇게 하루하루 외롭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실 이런 생활이 시작된 건 경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예요. 그 전에는 둘이 오순도순 살았거든요. 경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모자는 의지하며 살았어요. 경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온갖 고생을 다 했죠. 밤낮으로 일하고 아끼고 또 아꼈어요. 그 덕에 경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도 얻었어요. 경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경수는 신혼집을 따로 얻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응원해줬죠. 그렇게 경수는 분가를 했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많이 울었어요. 경수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어보면 빈 옷걸이만 덩그러니 있고 책상에는 먼지만 쌓여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눈물이 나왔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해 갔어요. 텔레비전이 친구가 되고 라디오가 말동무가 됐죠. 복지관에 다니면서 노래 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배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답니다. 하지만 가끔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와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져요. 텔레비전을 끄고 나면 온 세상이 조용해지거든요. 그럴 때면 경수 생각이 나서 전화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늦은 시간에 전화하면 방해될까봐 참아요. 주말이면 더 힘들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자녀들이 찾아온다는데 우리 경수는 오지 않아요. 가끔 전화해서 엄마, 다음에 꼭 갈게요. 라고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아요. 그래도 버텨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언젠가는 경수가 자주 찾아오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제 아들 경수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참 좋았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문제가 생긴 건 제가 그들의 집에 자주 갔을 때였어요. 손주도 없는데 심심할까봐 자주 들렀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들 집에 왜 미리 연락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 뒤로는 조심스러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방문하게 되었죠. 어느 날은 경순의 집에 갔다가 며느리가 요리하는 걸 봤어요. 양파를 너무 굵게 썰길래 조언을 해줬죠. 얘야, 양파는 좀 더 잘게 썰어야 맛있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불쑥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제 요리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내 아들 음식인데 왜 간섭하지 말라는 건지. 경수는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뒤로 저는 경순의 집에서 식사하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앞장서서 모든 걸 해요. 저를 주방에 들이지도 않았죠.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지만 속으로는 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점점 경수와도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전화해도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죠.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게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혼자 울었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경수가 처음 며느리를 소개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쁘고 교양 있는 아가씨였거든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제게 큰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주말마다 저를 초대해 맛있는 요리를 해주곤 했죠. 경수도 행복해 보였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처음에는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경순의 집에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와 경수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집에 모소게 하면 안 돼. 올 때마다 너무 불편해. 그래도 엄마인데 어쩌겠어. 당신 엄마지만 내 엄마가 아니야. 너무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저는 경순의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워졌어요. 명절 때 모이면 며느리는 항상 바빠 보였어요. 저에게 말 걸 시간도 없다는 듯이 이리저리 움직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음식을 도와주려고 했더니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에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경수는 이런 상황을 눈치챘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중간에서 조금만 중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가끔 보고 싶어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우리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경수가 축하 전화 정도는 해주겠지 싶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생일 전날 저녁 갑자기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생신이죠? 저희 집에 점심 먹으러 오세요. 제가 축하해 드릴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경수가 먼저 생일을 챙겨주다니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기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가도 돼?
며느리는 뭐래? 며느리도 좋아해요. 엄마 좋아하는 음식 해준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기뻤어요. 드디어 관계가 좋아지는 걸까 싶어 설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있을 일들을 상상하느라 잠도 오지 않았거든요. 경수가 케이크를 준비했으면 어떨까?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아침이 되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설렘이 가득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서둘러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립스틱도 바르고 눈썹도 그렸어요. 거울을 보니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옷장을 열어 제일 예쁜 옷을 꺼냈어요. 경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외식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조금 낡았지만 추억이 담긴 소중한 옷이죠. 옷을 입고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나 생일 챙겨준대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경수가 점심 먹으러 오라고 했으니 너무 일찍 가면 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동네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샀어요. 며느리에게 줄 선물이에요. 이 꽃처럼 우리 관계도 예쁘게 피어나길 하는 마음을 담았죠. 시간이 다 되어 경순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진정해, 오키. 다 잘 될 거야. 경순의 집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와 함께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직 준비 중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눌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바빠서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며 또 기다렸어요.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경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 번호로도 전화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서 있기가 힘들어 복도 바닥에 앉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렸죠.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회사 일로 갑자기 나갔을 수도 있고 며느리가 장을 보러 갔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니야, 우리 경수가 그럴 리가 없어. 2시간이 되어갈 무렵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설레는 마음에 점심을 맛있게 먹을 생각이었는데 허기짐과 함께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희망이 생겼어요. 이번엔 경수겠지? 하지만 매번 지나가는 이웃일 뿐이었죠. 몇몇 이웃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점점 시들어갔어요. 며느리에게 주려고 산 꽃인데 꽃잎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2시간 반이 지났을 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 기씨 여기서 뭐해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 경순에 기다리고 있어요. 경순에 아침 일찍 어디 간 것 같던데. 차 소리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실래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는 거기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터덜터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제 마음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경수가 어렸을 때 함께 놀던 기억, 중학교 입학식 때 자랑스럽게 사진 찍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에 함께 기뻐하던 순간. 그 추억들이 지금의 현실과 겹쳐지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워졌어요. 아침에 그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옷 입었는데, 이제는 눈화장이 다 번지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죠. 어떤 프로그램도 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경수의 연락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서야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경수의 목소리가 들리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빨리 와. 영화 시작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급한 일이 아니라 그냥 놀러 간 거였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니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 내 가족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날 밤 저는 생일 축하는커녕 홀로 쓸쓸한 밤을 보냈답니다. 베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눈물로 지새운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의 기다림은 단순히 몇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든 시간이었죠. 아들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죠. 문 앞에 경수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더라고요. 경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경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주일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들어와. 짧게 말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수야, 너가 어떻게 엄마 생일을 잊을 수 있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그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2시간이 넘도록 현관 앞에 서 있었어. 눈물이 흘렀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워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경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바빠. 그럼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한 통에 전화면 됐잖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알아. 내가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 하지만 난 그저 가족일 뿐이야. 그뿐이라고.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경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경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깜빡했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경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경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경수의 사과가 생각났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며느리의 사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경수의 미안해하는 얼굴, 그의 진심 어린 사과. 하지만 그 옆에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얼굴에 와 닿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서늘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왜 사과하러 오지 않았을까? 경수만 보내고 본인은 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릇을 닦으며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했던 때를 떠올렸죠. 그때는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결국 전화기를 들었어요. 며느리 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죠.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정이 입을 열게 했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저도 놀랐어요. 왜 넌 사과도 안 하니? 말을 뱉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바빠서? 그래서 경수만 보냈다는 거야? 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기나 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어머니, 저도 사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잖아요. 우리 집 앞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제가 심했다고요? 제가요? 뭐라고? 내가 심했다고? 너희가 나보고 오라고 해놓고 문도 안 열어줬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 이웃들에게 들릴까봐 걱정도 됐지만 그때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다니까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어머니는 왜 우리 입장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제 입장은 누가 이해해 준다는 건가요? 왜 항상 저만 이해해야 하나요? 너희 입장. 그럼 내 입장은? 난 너희 어미고 시어미야. 무슨 급한 일이 생겼길래 연락도 없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가 중요해요? 간섭 좀 그만하세요. 사과드렸잖아요. 숨이 막혀요.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힌다고요?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너희를 간섭했다는 거야? 나보고 너희 집에 오라면서.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며느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신호음만 덩그러니 들리는 수화기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방금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전화하지 말 걸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간섭, 숨이 막혀요. 내버려 두세요. 이 말들이 참으로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자기들이 오라고 저를 불러놓고 그들에게는 그게 간섭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동안 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어 그들을 괴롭혔던 걸까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 문득 시계를 봤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스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칼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경수와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언제쯤이면 이 상처가 아물까요? 언제쯤이면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 수 없어 더 아팠어요. 며느리와의 통화 이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집 안을 서성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결국 경수에게 전화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이라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경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경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경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며느리랑 통화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경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제가 어제 사과드렸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경수야, 난 내 와이프의 사과도 듣고 싶었어. 근데 오히려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났어요. 경수가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와이프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에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 알았다. 끊자. 전화를 끊고 속상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며칠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죠. 예전 같으면 경수와 함께 단풍 구경을 갔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추석이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늘 그랬듯이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죠. 장을 보러 나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셨어요. 오키 씨, 추석 준비하나 봐요? 네, 그래요. 아들 집에 가려고요. 그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시장은 추석 준비로 분주했어요. 제철 과일, 핵곡식, 갖가지 나물. 예전에는 경수가 함께 와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혼자 장을 봐야 해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질수록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경수가 좋아하는 송편, 갈비찜, 잡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경수가 주방에 와서 송편 빚는 걸 도와주던 모습, 첫 추석에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만들던 때.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음식을 다 만들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경수네 집으로 가야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 경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보고 싶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분주히 준비를 마치고 경수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인데 뭐. 하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경순의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손에 든 음식 그릇들이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경수가 나왔어요. 엄마 왔어요. 들어오세요. 경수의 표정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과 비슷한 종류의 요리들이 놓여 있었죠.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음식 가져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경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며느리는 짜증난 얼굴이었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겨우 이 말을 하고 제가 가져온 음식을 내려놓았어요.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경수와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고 저는 음식을 씹을 때마다 쓴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우리가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가져갈게. 결국 제가 준비한 음식은 그대로 다시 들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추석인데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날인데 왜 이렇게 서로 멀어진 걸까요?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들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추운 겨울밤 같았죠.
언제쯤 우리 가족도 저렇게 화목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쓸쓸한 추석 밤을 보냈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경수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매일 밤 잠들기 전 한숨만 나왔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경수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들어오라고 했죠. 경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차부터 준비했어요. 차를 내오면서 물었죠. 웬일이니? 회사는 괜찮고? 경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 말에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 말해봐. 경수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엄마, 이 집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어때요? 남는 돈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이 집을 판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회사 일도 불안하고. 그래서 와이프랑 의논해 봤는데 작은 카페라도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이 집은 경수 아버지와 함께 평생 모아서 산 거예요. 경수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을 팔자고. 경수야, 이 집은 너의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너도 알잖아. 여기서 너가 자랐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나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수야, 난 여기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길 바랐어. 눈물이 났어요. 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부부에게도 삶이 있고 엄마에게도 삶이 있잖아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말을 듣다 보니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다. 너희 삶이 중요하지. 난 이제 필요 없는 거지. 집 팔고 나는 어디로 가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경수가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가봐. 난 이 집 절대 안 팔 거야. 경수가 나가고 난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경수 아버지와 찍은 사진, 경수의 돌잔치 사진. 이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경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다음 날 경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미안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경수 부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직접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집 팔고 새 집으로 같이 가요. 하지만 전 단호히 거절했어요. 난 여기서 살 거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을 하고 나니 경수 부부의 표정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 후로 경수와 사이가 더 써먹해졌어요. 전화도 오지 않고 문자도 뜸해졌죠.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 큰 집이 너무 적막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는 소중한 추억이 있어요. 그 추억마저 팔 수는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을 팔라는 경수의 요구를 거절한 후 매일 밤 잠들기가 힘들어졌어요.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잠을 못 자니 낮에도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죠. 겨우 기어서 전화기를 찾아 119에 전화했어요. 살려달라는 말만 겨우 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많이 쇠약해지셨네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로 옮겨지면서 경수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경수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출장 중이에요. 나중에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래, 알았다.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 침대에 할머니가 물었죠. 아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올 거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바쁘대요. 그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세상, 참. 늙으면 다 그래요. 자식 놈들은 부모 아프다고 하면 귀찮아하지. 그 말에 더 서러워졌어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죠.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아주면서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안 와요. 라고 대답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밤이 되니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옆 침대 할머니들은 가족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만 혼자 쓸쓸히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경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그 문자를 보고 또 눈물이 났어요. 주말까지 앞으로 5일이나 남았는데.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아직 퇴원은 이릅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혼자 살아요라고 겨우 대답했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러시구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경수가 올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경수는 오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가족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옆 침대 할머니의 가족들이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주말이 됐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경수를 기다렸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경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늦게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알았다. 그래, 바쁘면 오지 마. 난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내 아들은 이렇게 변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 혼자 서 있으니 세상이 갑자기 너무 넓고 무서워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났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경수는 끝내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혼자 힘으로 짐을 풀고 집 안을 정리했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시는 이영숙 할머니셨어요. 오키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죽 한 그릇 끓여왔어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이영숙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죽을 데워주셨어요. 오키 씨, 혼자 있으면 힘들 텐데 내가 매일 와서 도와줄게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이영숙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 주셨어요. 아침에 죽을 끓여다 주시고 점심에는 반찬을 조금씩 가져다 주셨죠. 말동무도 되어 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셨어요. 하루는 이영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키 씨,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될 테니까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가족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이웃에게서 받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면서 저도 이영숙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식사를 했죠. 어느 날 이영숙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오키 씨, 우리 동네 무인정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 가면 우리 또래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따라갔어요. 노인정에서 만난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새 얼굴이네. 어서 와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함께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어느새 웃음이 늘어갔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수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예전 같았으면 서운해했겠지만 이번에는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나는 잘 지내.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이영숙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제 곁에 좋은 이웃이 있으니까요. 이영숙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요.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의 의미가 꼭 혈연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영숙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해요. 점심에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눠요.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차요. 경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써먹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영숙 할머니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돼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주변을 둘러보면 늘 누군가가 있어요. 함께 손잡고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 기도를 해요. 건강을 주셔서,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상에 적응되어 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에 가슴이 떨렸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어쩐지 불안정해 보였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제 목소리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경수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집 얘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무슨 일인데? 겨우 이 말을 꺼냈어요. 경수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자 갚기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서운했어요. 경수야.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경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미안해, 경수야. 엄마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엄마, 왜요? 엄마 통장에 돈 있는 거 아는데. 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 있어. 하지만 그건 엄마의 노후 자금이야. 너가 나중에 엄마 돌봐줄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경수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죠. 경수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 앞으로 얼마나 살지,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 그동안 너희한테 많이 주고 살았어. 이젠 엄마 인생도 좀 살아야 할 것 같아.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엄마,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 힘들겠지. 하지만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는 이제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 말을 마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경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너도 이제 네 힘으로 살아가야 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이영숙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오키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영숙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죠. 오키 씨, 잘하셨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주고 살 순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죠. 할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제 오키 씨, 인생을 살 때예요.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오후 노인정에 갔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라는 걸.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나로 살기로 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해볼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다. 경수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믿는다. 언젠가 경수도 이해해줄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나는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오늘부터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다. 오늘의 감사한 일. 용기 내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이영숙 할머니 같은 좋은 이웃이 있는 것. 아직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답더라고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해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자.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경수와의 관계는 아직 서툴지만 언젠가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랍니다. 이제 저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종수입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땠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두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첫째 딸 진주와 둘째 아들 진철. 이 아이들이 제 전부였죠. 젊은 시절,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허리는 항상 아팠지만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진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고 진철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저축과 퇴직금을 털어 두 아이에게 각각 집을 사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도 노후를 걱정했지만 자식들의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둘째 아들 진철이 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진철의 집으로 들어간 지 2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낮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순탄할 수는 없는 법이겠지요. 어느 날 진철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해요. 3주 정도 누나네 집에 계시면 어떨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큰딸 진주를 보는 것도 오랜만이고 사위와 손주들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미래의 여러분 모습일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진철의 집을 떠나기 전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보따리를 싸주었습니다. 오래된 네이부터 병원에서 받은 약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진철이 차로 진주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진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공사 끝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아버지의 방도 새로 꾸며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려 진주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진주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진주의 환한 미소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크고 작은 개 5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놀란 저를 본 진주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었죠? 우리 강아지들이에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에이, 겨우 개 몇 마리 가지고 뭐라고 할 순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주가 안내해준 방은 손주들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고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진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집이 좁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별 수 없이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개 1마리가 방으로 들어와 제 가방을 물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지 마! 소리를 질렀지만 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주가 급히 들어와 개를 말렸습니다. 뭉치야, 안 돼. 저리 가. 개를 내보내고 진주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뭉치가 낯선 사람을 보면 저래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날 저녁 사위와 손주들이 퇴근과 하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반가워하며 제게 안겼고 사위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개들이 식탁 주변을 맴돌며 음식 냄새를 맡고 지저대는 바람에 편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주와 사위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나누었고 손주들은 가끔 개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TV를 보려는데 개들이 제 발치에서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손주들은 개들과 놀기 바빴고 사위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개 1마리가 제 이불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야, 내려가! 소리를 질렀지만 개는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진주를 불러 개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이불에서 나는 개 냄새와 간간이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에휴, 이제 시작인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진주의 집에서 겪은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힘들고 당황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진주의 집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깼는데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개들이 밤새 짖어대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방에서 나오니 거실은 이미 개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개 2마리가 소파 위에서 뒹굴고 있었고 작은 개 3마리는 바닥을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물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자 개들이 일제히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진주가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배고픈가 봐요. 아버지, 잠깐만요. 그러고는 개들의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 주었습니다. 개들은 일제히 사료를 먹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저는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사료를 먹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식욕이 뚝 떨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모컨을 들자마자 개 1마리가 달려와 리모컨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야,
이리 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진주가 와서 개에게서 리모컨을 빼앗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위를 식히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구석에 개들의 배변 패드가 있었고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식탁 위로 뛰어올라 제 반찬을 물어갔습니다. 놀란 저는 소리를 질렀고 진주가 급히 개를 말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강아지들이 사람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개들이 제 방문을 긁어대며 낑낑거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개들이 제 침대로 뛰어올랐고 이불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진주를 불러 개들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개들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식사 때마다 개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개들이 계속 방해를 했고 밤에는 개들의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산책을 다녀오는데 신발장에 있던 제 신발이 개들에 의해 물어뜯겨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아끼던 모자를 개들이 물고 다니며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진주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은 개들의 행동을 귀엽다며 웃어넘기기만 했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호소할 때마다 진주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라고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개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편히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 안 곳곳에 개 털이 날리고 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 딸내미 집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할 순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상황들이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 제가 겪은 가장 난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화장실 사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주의 집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작은 개 한 마리가 제 다리 사이로 쏙 들어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나가! 소리를 질렀지만 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실 구석을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개를 안고 나왔는데 이번엔 다른 개들이 몰려와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 개 한 마리가 제 슬리퍼에 소변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개들을 쫓아냈습니다. 겨우 개들을 내보내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개들이 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용변을 보던 중 변기 옆으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진주를 불렀습니다. 진주야, 이 개들 좀 어떻게 해? 잠옷 차림으로 나온 진주가 개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이 아버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개들이 쫓아오거나 문을 긁어대는 바람에 마음 편히 용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 개들이 갑자기 짖어대는 바람에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았더니 개가 들어와 제가 용변 보는 걸 구경하더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다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급해서 밤중에 화장실에 갔는데 개들이 또 문을 긁어대는 바람에 깜짝 놀라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세게 부딪혀 한동안 아팠습니다. 이 일을 진주에게 말했더니 아버지, 조심하셨어야죠. 개들은 그냥 아버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이 나이에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단 말이냐? 생각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화장실 가는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잠든 틈을 타 화장실에 가거나 아예 진주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언제나 깨어있는 것 같았고 제가 움직이기만 하면 달려와 지저대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실 가는 것을 최대한 참다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70세 노인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야 한다니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참다가 결국 방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지만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슬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편히 쉬지도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주나 사위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꺼냈다가 내쫓기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물을 덜 마시고 음식도 적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화장실 가는 것도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제가 겪은 또 다른 큰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주의 집에 온 지 2주째, 저는 식사 시간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매 끼니마다 개들과 씨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개들이 일제히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큰 개들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음식 냄새를 맡았고 작은 개들은 의자 밑에서 낑낑거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국을 떠먹으려는데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올라 그릇을 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옷과 바지에 쏟아졌고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그때 진주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상태는 신경 쓰지 않고 개부터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뭉치, 다치지는 않았니? 아버지, 조심하셨어야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기만 하면 개들이 몰려들어 음식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먹던 김치를 개가 물고 달아나는 바람에 김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위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강아지들이 아버님 음식을 탐내나 봐요. 인기 많으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인기가 아니라 괴롭힘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더 심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개들은 식탁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짖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고기를 집으려는데 개 한 마리가 갑자기 제 팔을 물었습니다. 놀란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더 놀란 개가 제 다리를 핥히고 달아났습니다. 팔에서 피가 났지만 진주는 아이고, 우리 복돌이가 놀랐나 봐요. 아버지가 갑자기 움직이셔서 그래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식욕을 잃어갔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개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밥 먹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제 방에서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문을 긁어대며 낑낑거렸고 가끔은 문틈으로 발을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가서 과일을 꺼내 먹으려는데 개들이 달려들어 과일을 물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점점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얼굴도 헬쑥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주나 사위는 이런 제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말랐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주가 제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아버지, 요새 식사 잘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서글퍼졌습니다. 내 딸내미가 이제야 내 모습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매 끼니마다 편히 밥 한 술 뜨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편히 밥 한 술 뜨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주나 사위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꺼냈다가 귀찮은 노인네 취급받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진주의 집에 온 지 1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설쳤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나오니 거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들이 소파 쿠션을 물어뜯어 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제가 읽던 책은 바닥에 떨어져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개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밥그릇을 물고 도망가는 바람에 밥알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진주가 부엌으로 들어와 그 광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이 장난이 심하네. 아버지, 제가 다시 밥 차려드릴게요.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도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TV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소파 밑에서 찾았는데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버튼이 몇 개 빠져 있어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아이고, 강아지들이 장난감인 줄 알고 그랬나 봐요. 제가 내일 새로 사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다 장난으로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산책을 다녀오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개들이 한꺼번에 뛰쳐나가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이 일을 진주에게 말했더니 아버지, 조심하셨어야죠. 개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 했나 봐요.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이 나이에 개들 때문에 다칠 뻔했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란 말인가 생각했지만 여전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개들이 제 방문을 긁어대며 낑낑거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또다시 개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지를 물고 흔드는 바람에 바지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저는 점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이제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 인내심의 한계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저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개들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진주가 개들에게 간식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맛있는 거 먹자? 진주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진주 주위를 맴돌았고 진주는 하나씩 간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개들은 저렇게 대접받는구나.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진주야, 나도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거 없니? 진주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따 밥 드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야, 내가 개만도 못하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들한테는 간식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개들은 사료만 먹으니까 가끔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제대로 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개들 때문에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 가고 TV도 못 보고 이게 다 뭐야? 아버지, 그게 무슨... 개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동물일 뿐인데? 불쌍해. 그럼 나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사줬는데 이제 와서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아버지, 너무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모시고 있다고? 이게 모시는 거야? 개들한테 간식 주는 것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게 모시는 거냐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섭섭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노력? 무슨 노력? 개들 밥 주고 산책시키느라 정신없어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노력이야? 아버지, 그건 너무하세요. 저희가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직장일에 집안일에 애들 키우랴. 거기에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잖아요. 아버지 방도 내어드리고. 방! 그 방에서 내가 뭘 어떻게 지내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밤새 개들 짖는 소리에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게 정성껏 모시는 거야? 아버지, 개들이 그렇게 심하게 방해가 되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계속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한 게 허사란 말이야? 그럼 아버지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 개들 귀여워하는 너희 얼굴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 개들을 내보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 아버지, 저희가 개들만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
무슨 생각?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내가 보였어?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내 모습이 보였어? 아버지, 저희가 미처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나는 이미 상처받았어. 내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쳤다고. 아버지,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 날 용서해야 할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나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버지,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어떻게 해? 이제 와서 나를 여기서 내보내려고? 아니면 걔들을 내보내려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지 같이 의논해보고 싶어요. 의논? 이제 와서 무슨 의논을 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아버지, 저희도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모시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뭐? 너희가 힘들었다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참으셨다고요? 아버지, 저희한테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말도 없이 혼자 사귀시다가 이제 와서 폭발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굳이 말을 해야 하냐?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말씀해 주셔야 알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무심한 줄 몰랐다. 내가 바보였지. 무심하다뇨? 저희가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아버지한테 방 내어드렸잖아요. 그 방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걔들 짖는 소리에 잠도 못 자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걔 짖는 소리에 잠 못 자요. 그렇다고 걔들을 내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 걔들은 못 내보내도 나는 내보낼 수 있겠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내보내다니요.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면 안 돼요. 이해. 너희가 나를 이해한 적이 있어?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걸 이해했어? 그건 저희가 미처 몰랐어요. 말씀해 주셨어야죠? 또 그 소리야. 내가 구걸하든 말해야 하냐고. 구걸이 아니라 대화예요. 아버지, 가족 간의 대화. 가족. 날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기는 해? 아버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아버지를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최선. 그게 너희 최선이야? 나보다 걔들한테 더 신경 쓰는 게. 아버지, 걔들이랑 아버지를 비교하지 마세요. 둘 다 저희한테 소중해요. 소중해. 그래서 나보다 걔들 간식을 먼저 챙기는 거야? 그건 그냥 습관이 됐을 뿐이에요. 아버지한테 소홀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폭발하시는 건 너무해요. 너무하다고? 내가 너무해? 너가 나라도 그렇게 참았겠어? 참으셨다면서요? 그럼 계속 참지 그러셨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이제 와서 너 말 다 했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저희도 참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눈치 보느라, 아버지 기분 맞추느라. 내 눈치를 봤다고? 언제? 걔들 신경 쓰느라 정신없어 보이던데.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러다 우리 관계만 망가져요. 관계? 뭔 관계? 너희한테 나는 그냥 짐이잖아. 아버지, 제발요.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 풀어요. 대화. 아까는 의논하자더니 이번엔 대화야? 내가 지금 대화하자고 이러는 것 같아?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뭐가 해결돼요? 해결? 뭘 해결해? 이미 다 엉망이 됐는데.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얘기해요. 쉬다니. 내가 지금 쉴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어떤지 알기나 해? 저희 마음도 아버지 모르시잖아요.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이해. 너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아버지도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노력. 그래. 너희 멋대로 살면서 그게 노력이지. 멋대로라뇨? 아버지 때문에. 저희 생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뭐가? 걔들 돌보는 거 말고 뭐가 바뀌었어? 아버지, 너무하세요.
저희가 아버지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포기? 뭘 포기했는데? 말해봐. 저희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 보고 그러라고 했어?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도 저희가 알아서 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편하게 해주지. 그랬어? 아버지,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화내시면 내가 뭘 화내?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사실이라고요? 아버지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그럼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데? 말해봐.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며 다퉜습니다. 개들은 우리의 싸움 소리에 놀라 짖어대기 시작했고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사위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한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고생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하던 날들. 자식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진주의 결혼식 때 수십 년간 모은 적금을 털어 예식장을 빌리고 혼수를 마련해 주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의 큰 다툼 이후 집 안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진주와 사위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진주가 조용히 문 앞에 식사를 놓고 가곤 했지만 저는 대부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진주가 태어났을 때 그 작고 여린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순간, 진철이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던 날, 자식들이 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고 개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가끔 문 밖에서 손주들의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오세요. 하고 조그맣게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 몸을 감싸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지냈습니다.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문득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노크 소리에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진주와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진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의 불편함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실 저도 제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출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불편함과 서러움을 털어놓았고 진주와 사위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무심했어요. 개들을 돌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소홀히 했네요. 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힘드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주는 개들에 대한 사랑으로 제 불편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위는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네, 아버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네요. 앞으로는 아버님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개들의 생활 공간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개들은 거실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만 지내게 되었고, 제 방과 화장실 근처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주가 직접 나서서 개들을 훈련시켰고, 덕분에 개들도 점차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 갔습니다. 둘째, 식사 시간에는 개들을 다른 방에 가두어 제가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셋째, 진주와 사위는 제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강은 어떤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자주 물어봐 주었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먹던 추억의 음식을 만들어 주어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넷째,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손주들은 제게 더 자주 인사를 하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큰 손주는 제게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고, 작은 손주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제 마음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주 한 번씩 가족 회의를 열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갈등들도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개들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기도 했고, 진주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개들이 실수로 제 신발을 물어뜯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화를 냈겠지만, 이번에는 차분히 진주에게 이야기했고, 진주는 즉시 사과하며 새 신발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사위가 집 안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개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작은 개 초코는 제 무릎에 앉아 잠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그 따뜻한 온기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집 인테리어가 길어져서 아직 딸 집에 조금 더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사회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노년에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참고 견디며 외로움과 서러움을 사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 세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며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직장일에 육아에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기에도 버거운 세대들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손주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주가 출근하기 전에 제 건강을 걱정하며 약을 챙겨주는 모습, 사위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도 제게 안부를 묻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가족들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줍니다. 얼마 전에는 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두 모여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주가 편지를 읽어 주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에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갈등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지나가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솔직한 대화, 그리고 작은 배려들이 모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분명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서툴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전해 주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로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